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무주택자의 관심이 메이플자의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1년 반 만에 나온 최상급지 분양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제가 경고를 합니다. 이거 잘못 받으면 제대로 골로 갑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게 너무 많이 있어서 오늘 정리를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을 영상 뒷부분에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추천드립니다. 자, 메이플자이가 인기인 이유, 입주자 모집 공고 발표 이후에 이 메이플자이는 호갱노노 이제 검색 상위에 계속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인기인 이유 간단해요. 최상급지 입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이죠. 쉽게 설명드리면 비싼 아파트를 싸게, 그것도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공급하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이 되는 겁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당첨된다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쉽게 요약드릴게요. 자, 43A타입, 49A타입은요 5억 5천만 원의 양도차익이 기대가 됩니다. 자, 59A타입 같은 경우는요 6억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돼요. 저층인 거 감안해도 이 정도 나옵니다.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 정도예요. 요즘 시세보다 조금만 저렴해서도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데 얘는 대놓고 양도 차익이 막 억 단위, 5억 단위, 6억 단위로 나오다 보니까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높은 분양가와 계약금이에요. 아무래도 서초구 잠원동에서 공급되는 매머드급 단지의 분양가가 저렴할 리는 없겠죠. 자, 일단 여기는 계약금을 20%를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43A 타입도요 2억 4천만 원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계약금을 내야 돼요. 자, 59A 타입은 3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서초구는 투기과열지구예요. 지금 전국에 몇 안 남은 투기과열지구인데 이 투기과열지구는 LTV 규제가 50%가 적용되죠. 비규제 지역은 70%, 투기과열지구는 50%입니다. 자, 그런데 이 LTV 규제 50% 적용되면 무엇이 문제다? 중도금 대출을 1회차를 잔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회차까지는 이제 중도금 대출을 처리할 수 있지만 내가 1회차를 납부를 해야 되네. 이것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계약금하고 중도금 1회차 잔압분하고 잔금전까지 얼마의 현금이 필요한가 계산해 봤더니 43 타입은 최소 3억 1천만 원 이상, 이것도 저층 기준이에요. 49 타입은 4억 원 이상, 그리고 59 타입은 5억 2천만 원 이상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액을 쌓아두고 청약을 기다린 무주택자가 많을까요? 옛날엔 많았는데 요즘은 별로 없어요. 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목돈은 보통 거주비에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 청약에 당첨됐을 때 제일 먼저 활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신용대출이죠. 신용대출을 제일 먼저 활용합니다. 왜? 최대 대출한도 3억 원이고 소득 대비해서 넉넉하게 대출을 해주니까요. 근데 이 신용대출에 걸린 규제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늘 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자, 2020년 1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1억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1년 내 대출 실행 후 1년 내 규제지역에 집 사면 대출이 회수된다는 규제였어요. 자, 윤석열 정부에서 대부분 대출 규제들이 풀렸는데 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럼 이게 분양권도 해당될까요? 토스뱅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토스뱅크 고액 신용대출 사후관리 규제 주택구입 기준에 분양권도 포함이 되나요? 답변은 어떻게 나왔다? 분양권도 주택으로 인정되고 있어요. 분양권 및 입주권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요. 분양 당첨되고 나서 계약하면 바로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용대출 회수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신용대출 상환 해안이 주의해 주세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를 활용하시면 돼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요, 남편 1억, 아내 1억 이렇게 받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모든 대출 규제는요, 차주, 개인 단위 규제예요. 자, 보통 세금과 관련된 규제는 세대당으로 묶이지만 대출 규제는 세대당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죠, 금융기관에. 그래서 차주 단위로 묶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억 초과하는 대출을 보유한 사람의 규제적 주택 매수 제한은요, 세대가 아닌 개인당 규제이기 때문에 이 명의를 활용해서 고액 신용대출을 나누시면 됩니다. 자, 더욱 중요한 것이 잔금 시점이에요.
자, 아시다시피 중도금 대출은요, DSR이 미적용되어서 어지간하면 다 대출이 나와요. 그래서 뭐 중도금 대출이 거절당할 때 이런 사례 잘 못 보셨을 겁니다. 문제는 잔금 대출이에요. 자, 잔금 대출은요, LTV 50%하고 DSR 40%를 동시에 충족해야 됩니다. 이 LTV 50%는 문제가 안 돼요. 지금 분양가의 50% 이상으로 LTV 한도가 잡힐 겁니다. 왜? 잔금 시점에 보통 잔금 이제 선정된 금융기관이 감정평가를 통해서 대출을 진행하거든요. 그때 시세를 다 반영해주고요. 시세보다 약간 더 반영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LTV 한도가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된다? DSR이 문제가 되는데 다음 달부터 스트레스 DSR이 도입이 되죠. 특히 누가 여기에 타격을 받냐? 완전 영끌에서 처형 넣으신 분들 있잖아요. 특히 신용대출과 잔금대출을 동시에 받으려는 사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DSR 규제는요, 이 신용대출과 잔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을 동시에 받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용대출 제외하고 잔금대출만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실거주를 희망한다면 본인 소득부터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메이플자이 청약을 투자로 접근해도 될까요? 그러기 위해선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거주 의무. 자, 메이플자이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 실거주 의무 최초 거주 시부터 적용돼요. 근데 지금 국회에서 이것을 3년 유예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고 통과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변수는요, 입주 시 예상 전셋값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멤버십 영상에서 예상 전셋값과 실거주 의무 완화 시나리오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로 접근하는 분들을 위한 해답은 여기에 담겨졌으니까 혹시 갭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강남권 최악 믿고 무주택자로 계속 살아도 될까?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강남권 분양이 무주택자의 로또로 불리는 이유 아시나요? 최고의 입지를 싸게 분양하기 때문입니다. 자, 레미안 원베일리가 2021년 6월에 평당 5,653만원에 분양했습니다. 그 당시 분양가 상한제 최고 분양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 입주 시점이 얼마가 됐다? 평당 1억이 됐습니다. 분양 시점보다 집값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와, 팔자 고친 분양 당첨자들이 넘쳐났어요. 자, 이 사람들은 대박이 났죠. 뭐 분양 하나 잘 받아가지고 거의 10억 가까이 벌었으니까요. 자,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강남권 분양이 많이 남았나요? 많이 남았어요. 원래 이게 작년에 진행됐어야 되는 강남 상구의 분양인데 여기서 지금 분양된 거 두 개밖에 없죠. 메이플자이와 그리고 힐세트 2편은 세상 문저, 나머지는 공사비 증액 이슈 등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일반 분양 세대수 보면 모집 호수가 굉장히 적어요. 자, 그리고 대부분 소형 면적 중심으로 선발하는데 아시다시피 규제 지역에도요, 소형 면적은 추첨제 비율이 60%입니다. 그럼 가점제가 40%밖에 안 돼요. 사실상 추첨제로 넘어가게 되면 바늘구멍이고요. 가점제는 커트라인 끝도 없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일반 공급 세대수가 많으면 해결이 돼요. 이것 외에도 굵직한 강남권 분양이 있긴 있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고 일반 공급 예상 세대수가 1872호고 여기도 대한민국 탑급 위치예요. 방배 5구역이 있습니다. 1244세대가 모집될 예정입니다. 둘 다 철거가 끝났는데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고는 조합장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럼 보통 1년 훌쩍 지나갑니다. 방배 5구역 같은 경우는 분양 일정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여기 외에도 지금 철거가 30-40% 진행된 방배 13구역도 있습니다. 여기도 일반 분양 물량 꽤 나와요. 자, 그러면 이런 굵직굵직한 대형 분양을 기다리면서 무주택자로 살아야 될까요? 당첨만 되면 팔자를 바꾸는데 여기에 두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양가 상승이에요. 자, 2021년 1월에 레미안 원벨리 분양가가 평당 5,668만원이 나왔을 때 여기 조합원들은 파티 열었어요. 왜? 예상보다 분양가 높게 나왔다고. 자, 그런데 2023년 12월 레미안 메이플자이 평당 분양가는 6,705만원이었습니다. 이때도 역대 최고 분양가를 경신했어요. 입지가 레미안 원벨리브가 더 나음에도 불구하고 메이플자이 분양가가 훨씬 높게 책정됐다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요, 분양가가 절대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분양되는 아파트 1년 뒤, 2년 뒤에는 지금 분양가보다
더 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오른다는 거죠. 두 번째 리스크는요, 분양가 상한제의 존치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강남권 분양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도 노량진 뉴타운 분양 기다리는 사람 못 보셨죠? 왜? 분양가가 싸지 않을 걸 알기 때문입니다. 강남권의 분양의 장점은 이 분양가 상한제 제도인데 1년 전에 분양가 상한제 제도가 바뀌었죠. 원래 서울 대부분의 정비사업장 밀집지역과 경기도 과천, 하남, 광명 등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인데 전부 해지되고 강남, 송파, 서초, 용산구만 남았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취임한 국토부 장관은 재개발 규제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3대 규제 아시죠? 재건축 초과 환수제, 안전진단 규제, 마지막으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는요, 국토부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풀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급에 대해서 강조할 때 이런 규제는 빨리 풀려요. 그래서 실제 2015년 공급 늘리겠다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적이 있었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남권 분양을 기다릴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충분한 자본금. 지금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 앞으로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특히 반포주공 1, 2, 4주구 같은 경우는 분양 일정도 아직 예정이 안 됐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될 게 뻔한데 그때 당시에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자금, 그리고 잔금 시점에 DSR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금 정도는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높은 당첨 확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3자녀분들이나 60대 후반의 가점은 나와야 된다. 이 두 가지는 충족하셔야 강남권 분양을 기다릴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주변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그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